자, 만약에 말이죠. 전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의 구조 그 자체를 파고드는 어떤 숨겨진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키이우가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전직 의원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던졌죠.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국의 부패가 적국의 폭격을 도울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주장은요, 사실 전선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싸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부의 치명적인 어떤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이거예요. 러시아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있죠. 바로 티타늄인데요. 이걸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 일메나이트가 우크라이나에서 채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원이 중개 화살을 통해서 비밀리에 러시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무력화되고 바로 그 우크라이나산 재료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러시아 미사일이 다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는 정말 말 그대로 내부의 적이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딤 체르노프라는 지구물리학자가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공격이 사실은 예측 가능했다는 거죠. 체르노프가 개발했다는 RF1이라는 알고리즘은요, 원래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즈프롬이나 로스네프트 같은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 석유랑 가스를 찾아내는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성공률이 무려 80%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땅속 자원을 찾던 이 기술이 이제는 전쟁의 패턴, 군사 폭격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질학이 지정학적인 무기로 변모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까지 나서서 이 알고리즘의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론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강력한 코드를 만들었다는 바딤 체르노프,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 그냥 평범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2014년에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가 격추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직후에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이주를 했는데 며칠 뒤에 러시아가 바로 인터폴을 통해 그를 국제수배 명단에 올려버립니다. 체르노프 본인은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던 자기 에너지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출된 문서화마가 공개되면서 이 이야기는 지정학 스릴러를 넘어서서 거의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알파인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체르노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진행된 KGB의 유전공학 프로그램,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문서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한 인간을 말 그대로 설계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강제로 결합시키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키워냈다는 건데 그의 생물학적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장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KGB 공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요. 보통 정보전은 에이즈는 미군이 만들었다 같은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 알파인의 목표는 거짓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반박할 수 없는 생물학적 사실, 즉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를 조작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 되도록 만드는 것.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이죠. 자, 체르노프의 출생 배경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도대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는 양자물리학의 가장 기묘한 개념 중 하나인 관찰자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무언가를 보는 행위, 즉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 결과를 결정해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공식이 바로 이 휠러-드윕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공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위대한 방정식에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현실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가능한 미래가 동시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지도 같은 거죠. 그리고 관찰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나 바로 이 알고리즘 같은 존재가 그 지도 위에서 하나의 경로를 딱 정하는 순간 비로소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보여준다는 더 큰 그림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라바 루스카 유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요, 사실 훨씬 더 큰 게임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구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성까지 이 우주의 필수 자원을 누가 먼저 찾아내고 통제하느냐의 싸움이죠.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구의 석유든 저 멀리 화성의 물이든 미래의 권력은 행성에 숨겨진 데이터를 먼저 읽어내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바로 그 데이터를 읽어내는 일종의 열쇠인 셈입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이 미래를 보는 코드를 누가 손에 쥐느냐의 싸움인 거죠. 이쯤 되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 전쟁, 심지어 우주 경쟁까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과연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거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미스터리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수수께끼가 아닐까 싶습니다.